네, 이렇게 저희는 네, 2항을 통해서 방정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 문제, 다른 어떤 단원보다 좀 다양한 활용 문제가 많은 단원이 이 방정식인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미지수 x를 놓고 이 미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뭐 그런 상황들이 뭐 상당히 실생활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1차 방정식에서는 활용 문제가 뭐좀 유형이 좀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유형들을 대표적인 유형들을 좀 우리가 풀어보면서 음, 이 실제 실생활 속에 있는 실상황 속에서 실상황 속에서 미지수 x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위를 통일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시간하고 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 안에 뭐 1시간, 뭐 30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단위, 다른 시간의 단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시간이든 분이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같은 시간, 그래서 1시간 또 뭐 0.5시간, 2분의 1시간이죠. 네, 2분의 1시간 또는 0.5시간. 왜냐하면 30분은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려면 6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60분의 30 해서 30분은 2분의 1시간 또는 0.5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간으로 다 통일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분으로 통일을 하고 싶으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곱하기 60을 해서 60분 또 30분은 30분 이렇게 해서 분으로 60분과 30분으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1시간 2분의 1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통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됩니다. 뭐 무게 같으면 킬로그램과 뭐 그램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네, 킬로그램으로 통일을 하든지 그램으로 통일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단위가 있으면 하나의 단위로 통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대부분은 그 활용 문제의 맨 마지막에 무엇 무엇을 구하라 또는 뭐 무엇 무엇을 뭐 찾아라, 뭐 알아내라, 뭐 그런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마지막 문장에서 어, 구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답, 이것을 보통 x로 놓으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x로 놓고 문제를 풀면 x가 우리가 바로 문제가 바라는 답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제에서 등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즉, 문장으로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 등식, 그래서 A는 B다라는 이런 등식을 일단 말로 이렇게 처음에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말로 이렇게 A가 B구나. 뭐 A반의 학생은 뭐 B반의 학생 더하기 10명이 더 많다고 한다. 라고 하면 A반의 학생은 B반의 학생 더하기 10이구나. 이것을 나중에 X를 넣어서 뭐 만약 구하는 게 A반의 학생 수라고 한다면 X는 뭐 X 더하기 10 뭐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X를 넣어서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말로 이렇게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 봤던 거를 실제 미지수 x가 들어간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x를 구해내면 그게 답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남고 확실히 하고 싶다, 계산을 잘했는지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오는 방정식에 값을 대입을 해서 검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x값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맞는 답인 겁니다. 이렇게 단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 다음에 문제 속에서 말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x와 숫자로 이 등식을 바꾼 다음에 이제 풀면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예로서 가장 단순한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와 닭 총 12마리의 다리가 40개일 때 소는 몇 마리인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뭡니까? 소는 몇 마리인가 그랬죠? 그럼 소의 마리수를 x로 놓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장 속에서 보면 소와 닭은 총 12마리죠. 그러면 소의 마리수랑 닭의 마리수를 더하면 12이다 라고 등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40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의 다리 더하기 닭의 다리수는 40이다. 이 두 개의 등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등식에 이제 x와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소의 마리수, 소의 몇 마리인가, 소의 마리수가 결국 x니까 x 더하기 닭의 마리수는 12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의 마리수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x를 이항을 하면 닭의 마리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 또는 12-x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소와 닭을 합쳐서 12마리니까 소가 x마리면 닭은 전체 12마리에서 소의 개수를 뺀 12-x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소는 x라고 났을 때 닭의 마리수는 12-x다라는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 그걸 풀어서 x, 즉 소의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죠. 소의 다리수는 몇 개입니까? 소의 마리수가 x니까 소는 다리가 한 마리에 다리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면 2 곱하기 4겠죠? 3마리면 총 다리수는 소의 다리수는 3 곱하기 4죠. x마리수면 x 곱하기 4죠. 즉 4x가 소의 다리수입니다. 더하기 닭의 다리수는 몇 개인가요? 닭의 다리는 한 마리에 2개씩 있죠. 닭의 다리는. 그러니까 뭐 한 마리면 2개, 두 마리면 2 곱하기 2, x마리면 x 곱하기 2의 다리수가 있는 거죠. 그럼 2x만큼 다리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x는 이미 우리가 소의 마리수가 x니까 닭의 마리수는 12-x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것이 닭의 다리수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닭의 개수 12-x 이렇게 하면 닭 다리의 개수가 되겠죠. 전체 다리의 개수. 이걸 했더니 몇입니까? 40입니다. 2번 문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드디어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x를 풀기만 하면, x를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해보면 되겠죠. 먼저 4x 더하기 2 곱하기 12, 24 빼기 2 곱하기 x, 이 x는 40이네요. 좌변에 x를 모으고 상수항은 이항합니다. 4x-2x는 40 빼기 24, 2x는 16인가요? 네. x는 16 곱하기 2분의 1 이항을 하는 거죠. x는 얼마입니까? 8이네요. 즉 소는 몇 마리입니까? 소는 총 8마리죠. 그러면 닭의 마리수는 몇 마리일까요? 둘이 합해서 12마리였고 닭은 12-x니까 12 빼기 8이면 4마리가 있네요. 소 8마리, 닭 4마리였네요.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모든 우리가 푸는 이제 모든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문장을
이제 수식으로 바꾸면, 그래서 x가 들어간 방정식으로 바꿔서 방정식을 풀면 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1차 방정식의 앞부분을 배워봤는데요.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등호가 있는 식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호의 왼쪽은 좌변, 등호의 오른쪽은 우변이고 합쳐서 양변이라고 하죠. 문자의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마진식이라고 했었죠.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미지수라고 합니다. 모르는 수, 미지수라고 하고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이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찾는 것이죠.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죠.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은 A는 A, 뭐 이런 형태의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이죠. 등식의 양변에 이번엔 문자네요. 어떤 문자를 더하고 빼나요? 같은 문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방정식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또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등호를 건너서 이렇게 항이나 숫자가 넘어가는 것을 이항이라고 하죠. 항이 넘어간다, 이사간다. 이항을 하면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서로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덧셈이 넘어가면 뺄셈이, 또 뺄셈이 넘어가면 덧셈이, 곱셈이 넘어가면 나눗셈이 넘어가면 곱셈이 되죠. 그리고 곱셈이 넘어가는 것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도 된다. 그래서 분모는 분자로 가고 분자는 분모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x 더하기 b는 c, ax는 c 마이너스 b죠. 더하기 b가 넘어갔으니까 빼기 b입니다. ax 마이너스 b는 c인데 ax는 마이너스 b가 이항하면 플러스 b가 되고요. ax는 b입니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뀌죠. x는 a가 이항을 하면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항을 통해서 좌변에는 미지수를 모으라고 했죠. x항을 모으고 우변에는 숫자를 모으죠. 상수항을 모으면 x는 a란 형태가 돼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위, 시간이면 시간, 분이면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통일하고요.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말로 된 등식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식을 x와 숫자로 바꿔서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고 시간이 남으면 검산까지 해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